여러분, 긴급 속보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10월 10일 날 문체부에서 이런 규정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 이제 노후주택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실증 특례로 180일 걸려가지고 숙소 운영해도 되나? 어떡하지? 대부분 다 주택이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인 것 같은데 하고 고민하셨나요? 오늘 영상으로 총 3개 싹 정리하시고 이제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은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어비앤비 준비하시다가 30년 넘은 주택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하고 여기까지 영상으로 흘러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개인이 주택을 허가증 내서 하는 방법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유일했습니다. 근데 이때 정부에서 너도 나도 허가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30년 이상 주택은 허가증이 불가하다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노후 불량주택으로 보기에는 너무 튼튼하고 괜찮은 주택들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여러 협회에서 여러 단체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풀어달라라는 내용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혹시 이 뉴스 보셨나요? 무비자로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다수로 몰리면서 CU 영동점이 990% 매출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이만큼 캐대헌 그리고 K-팝 스타들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실은 코로나 때 없어진 숙소들의 개수로 인해서 숙소가 많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주요 관광지에서는 숙소를 만들기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저희에게 외국인 도시민박업 허가증이 풀리는 건 희소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30년 이상의 주택을 외국인 도시민박업 허가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요약 정리 3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따끈따끈해서 제가 바로 하루 전인가 받았던 내용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위법 건축물이 되면 외국인 도시민박업 허가증은 불가하다. 그래서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 등이 있는 주택은 불가. 그 외로 위법 건축물이 아니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 건축물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서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체크한 것만 가능하면 30년 연식 제한에 대해서 열어놓고 허가증 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건요. 첫 번째, 신청인 안전진단 받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문가는요. 건축사,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기술사 등 안전하다는 거를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이면 가능하다는 지침이고요. 여기에서 저는 그냥 확실하게 건축사 분에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는 이 전문가의 의견서를 참고로 해서 승인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30년 이상의 주택 이제는 안전진단 받은 서류가 있으면 허락을 해주겠다의 내용입니다. 아직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비용을 내고 진행을 하는지는 구청에서도 미지수입니다. 이유는요, 규정이 이제 나왔고 이제 실행하려는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때 구청의 반응은 딱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해당 구청에서 제가 정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이 소식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가장 빠르게 알게 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는 직접 건축사님을 모셔서 어떻게 외국인 도시민박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가적인 효과가 무엇일까요? 건축사의 확인만 받으면 허가증이 나오니 30년 이상 주택도 에어비앤비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2가지의 시장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 폭발. 이전에 다가구 주택은 왜 실증 특례 30년 이상은 어차피 실증 특례 받아야 되니까 좀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실행을 안 하신 분들도 다가구 주택을 매수해서 현금 흐름 창출하면서 그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걸 기대하는 이런 부동산의 수요도 좀 많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0년 이상 주택이 풀렸으니 우리가 볼 수 있는 주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들도 저한테 협업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 풀어낼 수 있는 기회 있는 거 아는데 혹시 원하는 수강생분들이 있나요? 원하는 매수, 원하는 임차인 있나요? 계약 가능해요 라고 해서 부동산 중개사 분들도 직접 나서서 얘를 중개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즉슨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깨어있는 집주인 그리고 투자에 대한 수요, 부동산 중개사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30년 이상 주택도 마음의 문 열어놓고 임장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편에는 건축사원님 모셔서 정확하게 어떤 걸 진단하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알아올게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최윤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